동탄역 유련 터널 부실 시공 관련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입니다. SRT 동탄역이 있습니다. SRT 동탄역에 유련 터널이라고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삼성물산이 시공한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의 부실 시공 관련해서 정의당의 입장과 저희 당에 제보를 해주신 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지스톤 엔지니어링 박상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역 유련 터널 부실 시공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과와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의 입장을 이혁재 집행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정의당 공정경제본부 집행위원장 이혁재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여기 계신 주식회사 지스톤 엔지니어링 곽상훈 대표로부터 정의당 갑질신고센터에 이재용, 이부진 자택 증개축 과정에서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자금이 유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이에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지난 1월 11일 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각 대표께서는 삼성물산과의 거래 과정 중에 동탄역 유련터널 부실 시공에 대해서도 제보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정경제 민생본부와 윤소아 의원과 함께 동탄역 현지 시찰을 2019년 1월 8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에 자료를 요청하여 4차례에 걸쳐 보내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1월 12, 14, 22, 2월 15일 날 자료가 왔고요. 또한 2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지금 곽상훈 대표께서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2달간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동탄역 유련터널 중앙기둥 좌굴과 터널의 파괴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후 진행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또한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유련터널에서 3개 기둥에서 좌굴 현상이 발생했으며 2개 기둥에서는 파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균열 관리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중앙 기둥의 균열 현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좌굴 및 균열의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배근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련터널이 인접한 신갈 단층은 연약 지반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련터널 중앙기둥의 좌굴에 대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번, 유련터널에 대해서 조속한 정밀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정의당과 곽상훈 대표가 지적한 중앙기둥 좌굴과 파괴 현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당의 자료 요청과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회피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반의 상황을 살펴볼 때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삼성물산이 시공한 유련터널에 대해 부실 시공이 의심되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정밀 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의견만을 듣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발생한 사고의 원인도 명백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의 대처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 없으며 부실 시공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정부 합동부패 예방감시단의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며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탄역 유절터널 현재 상황과 부실 원인에 대해서 지스톤 엔지니어링 박상훈 대표님의 증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성원입니다. 간단하게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사진하고 모형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자굴이 발생한 것은 2014년 11월에 타설한 콘크리트 기둥 3번 기둥입니다. 이게 2015년 3월 20일 날 최초 자굴이 발생했고요. 저는 3월 20일 날 삼성물산에서 이 관련 사진을 받았습니다. 받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 이 중앙기둥은 총 77개이고 1차 보수가 12개, 2차로 1년 지나서 55개가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한 자료를 읽겠습니다. 처음 자굴이 발생한 3번 기둥은 2014년 11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015년 3월 20일 최초 자굴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기둥을 시작으로 4개 기둥에서 추가로 자굴과 파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자굴이라는 것은 기둥이 휘는 겁니다. 휘어서 터지면 이제 파괴가 되고 붕괴라고 얘기합니다. 3개가 지금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터져 나가고 철근이 휘어졌습니다. 삼성물산은 12개 기둥에 기둥과 기둥 사이 궤부부를 2개의 H빔과 철근을 사용한 SRC 기둥, 철근이 H빔이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12개를 보강을 했습니다. 2016년 7월경에 55개의 기둥에도 문제가 생겨서 강간 기둥을 보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5년 3월 21일 삼성물산은 기둥 자굴에 관련된 도면과 사진을 보내와 자굴이 발생한 기둥에 대해 복구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제가 현장 방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계획을 삼성물산 연구소로 보내서 1차 승인받은 2부 현장을 접근해서 복구 작업을 4월 14일부터 한 4일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제가 사진을 한 10여 장 촬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철근이 휘어진 사진입니다. 이게 3번 기둥이고요. 삼성은 이 기둥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5년 4월 15일경 삼성은 1번과 2번 기둥에 12mm 두께 철판으로 사각 박스를 만든 기둥을 시공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있고요. 지난 2019년 1월 5일 날 현장 조사에서 이 기둥이 다 제거가 되고 SRC 기둥으로 대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2015년 3월 달에도 삼성물산 연구소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자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굴은 축방향으로 압력을 받는 기둥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이 철근이 아까 보신 사진처럼 철근이 휘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콘크리트가 터져서 탈락되는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이 보내온 자료와 현장 사진을 검토할 때 기둥 3곳에서 자굴이 발생했고요. 저는 한 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접 기둥 2곳에, 그러니까 2개 기둥, 자굴이 발생된 2개 기둥 2곳에도 같은 파괴가 일어나서 자굴 붕괴 직전 단계에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콘크리트, 이 자굴의 원인으로는 콘크리트와 철근 문제가 있습니다. 유련 터널 중앙기둥 높이는 8.5m입니다. 8.5m인데 이제
하부에 2.4m 정도의 보가 있고요. 상부에 1.1m 정도의 상부 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27MPa로 이거를 한 번에 타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12m의 하부보, 상부보, 중앙기둥을 한 번에 타설했는데 이 두께가 50cm입니다. 이 두께가 50cm에 이 철근 콘크리트를 밀어 넣으려면 아주 흐름성이 좋은 것밖에 못 넣습니다. 이때 이제 이 철근이 콘크리트를 위에서부터 부어 넣으면은 철근이 콘크리트를 막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간을 발생을 안 시키려고 흐름성이 좋은 거, 그럼 뭘 하느냐 하면 물을 탑니다. 또 두 번째는 유동화재라는 약품을 넣습니다. 근데 둘 다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시설공단의 자료 요청을 통해 콘크리트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 정보를 요청했지만 다른 장소에 사용한 콘크리트 정보, 이때 보내온 것은 동탄 역사에 있는 콘크리트 관련 자료만 보내왔습니다. 실제 중앙기둥 콘크리트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콘크리트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자골이 발생한 기둥의 사진을 통해 보면 콘크리트에 물이 대량 투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둥 내부의 콘크리트 간에 이 기둥에서 콘크리트는 밑에서부터 위로 차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게 중간에 이 경사로 이렇게 타설이 됩니다. 이 타설이 되고 그 표면에 시멘트 블리딩 현상, 그러니까 시멘트에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시멘트 알칼리 성분이 물에 녹은 그 물이 이 먼저 타설한 경사면에 묻은 겁니다. 그게 이 사진입니다. 이거를 삼성은 케미칼 랑카 에폭시 수지라고 지금 별명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콘크리트 관련 재료입니다. 알칼리 성분입니다. 콘크리트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자골이 발생한 기둥의 사진을 통해 보면 콘크리트에 물이 대량 투입됐음을 알 수 있었고, 기둥 내부의 콘크리트 간의 수직 방향으로 천골 현상이 발생해서 기둥이 깨지면서 이 부분이 쉽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보통은 이 콘크리트 같은 뭉개서 깨지고 각이 날카롭게 되는데 이거는 날카로운 각이 없습니다. 아주 그리 강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같은 천골리 현상은 물이 과량 배합된 밀미콘에서 발생하는 블리딩 현상, 붙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서 수분이 분리되어 이 시멘트 성분이 녹은 물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 밀미콘에서 시멘트 알칼리 성분이 녹은 물이 거푸집으로 먼저 쏟아지면서 이런 동막이 형성된 겁니다. 저는 유련 터널 전체 77개 기둥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동일한 공사팀이 동일한 감독자에 의해서 시공됐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 1월 9일 날 윤수아 원내대표께서 현장 점검하러 갔을 때 손으로 중앙기둥 바닥을 뜯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손으로 뜯긴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철근 배건입니다. 유련 터널은 싱글 단층에 접하고 있습니다. 싱글 단층은 연약 기반으로 삼성물산 공식 블로그에서도 이를 동탄 역사공사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7,000개의 어스앙카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어스앙카라는 것은 연약 집안에서 무너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공을 해서 거기다가 와이어를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 액을 넣어서 붙여서 지지하는 겁니다. 이
이런 방법을 17,000개, 동탄 역사는 터널이 아니고 오픈시키는 개착식 공사인데 여기에 17,000개 의상카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집안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터널은 바로 동탄 역사에 붙어 있습니다. 유전 터널 공사 계획 단계부터 단층 구조를 검토하고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고 시공 사업 감리단 또한 주요 구조물 공사 단계마다 연약 집안 역량을 검토하는 것이 뭐 통상적인 업무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터널은 투하치 터널입니다. 투하치 터널이라는 것은 이 기둥이 아치가 두 개입니다. 두 개고 그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겁니다. 투하치 터널에 하중을 받는 구조임에도 공간 제약 때문에 이 기둥 두께가 50cm입니다. 50cm에 철근이 25mm 두 개를 빼면은 5cm가 되니까 45cm죠. 45cm에 철근 바깥쪽에 10cm입니다. 그럼 실제 내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사이에 가로지른 철근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콘크리트가 내려가는 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거를 너무 얇게 설계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거고요. 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비 최소화하는 겁니다. 10cm라는 게 그만큼 터널을 더 키우면은 공사비가 그만큼 더 커지니까요. 여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공사에서 설계부터 총괄해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최저가로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공사를 진행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기둥 두께를 최소화시킨 겁니다. 높이가 있는 기둥이 하중보다는 자골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야 되는데 파괴된 기둥에서 노출된 철근을 살펴보면 설계와 다른 점이 보입니다. 기둥에서 상하가 심하게 변형된 수직 철근은 확인되는데 수직 철근을 결속시키는 대근 변형이 없어 배건 작업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수직 철근입니다. 이게 대근입니다. 이 대근을 이게 수직 철근이고 이게 대근입니다. 그럼 이 양쪽 수직 철근이 섰을 때 이 양쪽 수직 철근을 두 개를 결속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조적으로 안정합니다. 이거는 중간에 제가 모양에서 뺐습니다. 이건 지금 힘도 못 주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힘 받으면 그냥 내려앉습니다. 두께가 얇고 높이가 있는 이 기둥에 자구굴이 예상되는 방향은 쉽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두께 얇은 쪽으로 자굴이 휘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휘어질 일이 없겠죠. 이 얇은 쪽으로 휘어지면서 터진 거고요. 이 대근 자체를 묶어주는 역할, 대근이 수직 철근을 결속을 해주려면은 이 설계도에서 에소트 배근이라고 적어놓은 이 옆에 이 기둥을 관통하는 이 철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전혀 변형이 안 된 겁니다. 맨 아래쪽에 파괴가 되면서 노출된 철근 중에 설계 수량은 S2 배근은 한 라인당, 대근 한 라인당 5개입니다. 이 대근이 한 30cm 정도 간격인데요. 이 8.5m에 이게 계속 5개씩 층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3개인데 수직 철근에 1개씩 간혹 묶여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철근을 빼먹은 게 아니고 공사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삼성에서 기둥이 부러진 다음에 자골이 된 다음에 완전히 절단하고 철근을 새로 이은 겁니다. 철근을 새로 이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대근이
S2 배관이 대건에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가 생긴 데는 이렇게 제대로 하면서 사고가 시공할 당시에는 이런 거를 신경을 못 쓴 겁니다. 결론은 투하시 터널 주요 구조물의 중앙 기둥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결함, 그러니까 유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탄 콘크리트를 사용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철근 배골 작업에서 자골 저항력을 담당하는 대건의 결속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터널 중앙 기둥 자골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사는 공사비가 2,30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사로 잘못한 공사로 터널 사용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만큼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지금 근본적인 해결 없이 그냥 뭐 외부에 콘크리트 부서지면 보수하는 그 정도로 하는 걸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유전터널 중앙 기둥은 상부 투합에서 자골이 발생되고 기둥 사이 공간인 대구부에 하중시키는 강간 기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이 애초에 잘못 시공된 콘크리트 기둥의 균열과 파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수아 의원님이 현장 갔을 때 기둥 제일 바닥에서 저 손으로 뜯겨진 겁니다. 그거는 압력으로 눌려서 콘크리트 조직이 어스러진 겁니다. 사고 구간의 연약 지반에 해당되는 신갈 단층은 설계 전부터 있었고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이건 설계에서 당연히 반영하고 공사에서도 반영해서 공사를 했고요. 특히 기사를 확인했는데 이 50.3km라는 이 터널에 접근 통로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은 지제역하고 수서역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사고 나면 어떤 게 되냐면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화재 사고부터 뭐 기차가 지나가면 뭐 인명사고까지 뭐 다양한 사고가 예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보도자료는 이메일로 배포했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함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탄역 유련터널 부실 시공 관련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